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버지에게 물어봐의 한준희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주제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KBS 신관 로비로 여태까지 수백 명의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었고, 또 각종 아카데미 강연 등을 통해서도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축구 해설위원, 좀 더 넓게는 스포츠 해설위원을 요즘 희망하시는 젊은 분들도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포츠 해설위원이 어떠한 직업인가,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제 동생이나 제 자녀가 예를 들어 스포츠 해설위원을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항상 말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미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약간은 선수 출신이 아닌 해설위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더 집중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선수 출신 분들이 그 관련 종목에 관련되는 직종에 종사를 하시다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또 방송사와 인연을 맺어서 해설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 선수 출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고, 선수 출신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비선수 출신 이른바 해설위원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이 해설위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표와 과정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수시 정시가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갈 수 있는 과정과 경로와 방법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했을 때는 의사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어떠어떠한 과정과 이제 또 공부를 또 거쳐야 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 해설위원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선수 출신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과서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든가 경로 과정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 과정 자체가 없고 따라서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방송사가 그렇다고 해서 해설위원을 공채한다거나 이런 또 시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최종 목표에 있어서의 어떤 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문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또 없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또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 과정 자체가 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과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과연 후학들이 꿈꾸는데 그런 꿈을 꾸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도저히 이것은 목표도 불분명하고 과정 자체도 사실상 모호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권해드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설사 해설위원이 된다 쳐도 이것이 직업적 안정성과 어떤 직업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정말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설사 해설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직업으로서는 뭔가 딱 직업이라고 하기에 불충분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많은 이제 종목의 스포츠 해설위원들이 계시고, 축구 해설위원, 저를 포함해서 축구 해설위원들도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스포츠 해설위원 분들도 방송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게시판 글 같은데 보면은
한준이는 뭐 방송사 어디 뭐 직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광복 이후 그 어떤 스포츠 해설위원도 방송사의 직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방송사의 직원을 하시던 분이 해설을 하신 경우는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후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직원이셨다가 이제 해설을 하시는 경우지, 이제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이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방송사 직원이 된다는 거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른바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장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겠죠. 뭐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이 바로 이 스포츠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래의 어떤 직업적 안정성 같은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이거는 절대로 꿈꿔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라붙는 또 경제적인 측면을 여기서 이제 또 곁들이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방송사나 이런 곳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만큼의 또 비례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인 액수나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만큼 이것이 좋은 액수를 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를 하는 경우, 제가 방송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하는 축구 중계들도 다 이제 챙겨보고 이제 또 찾아서 봐야 되고, 제가 중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분들 또 집에 가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경기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축구는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국가대표를 안 하면은 클럽 축구가 있고, 남자 축구를 안 하면은 여자 축구가 있고, 성인 축구를 안 하면은 청소년 축구가 있고, 뭐 정말로 이 한국 축구를 안 하면은 또 해외 축구가 있고, 정말 이 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하는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다 챙겨 보려면은 정말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는 입장에서 이 체력과 이 정신력과 이 많은 부분의 한계를 점점 이제 느껴가고 있는데, 정말 낮밤도 없고 겨울 여름도 없는 이 특히 축구 같은 종목의 이 해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되고,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 같은 것도 뭐 제 마음대로 휴가 어디 훌쩍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와 건강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 축구 해설위원, 특히 이제 선수 출신 아닌 분들이 이것을 꿈꾸는 것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말릴 각오가 되어 있고, 항상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